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가 절대 급하게 볼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단기적인 뷰보다도 장기적인 뷰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를 좀 여러분들한테 찍어 드릴 거고, OCI도 결국에는 원자재들의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는 오늘도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원자재 쪽을 분명히 봐야 되고, 오늘 딱 놓고만 보더라도 유가가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환율도 치솟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통으로 묶어서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코스피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시장은 아침에 하자마자 계속해서 하방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딱 이유는 딱 뻔해요. 지금 지속적 유가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원자재 시장에서는 유가가 90불을 돌파를 하면서 7년 만에 최고치로 급등을 한 부분,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 시장 자체가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문제 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리고 유가가 100불을 넘어갈 거다라고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유가가 급등을 하면은 시장이 밀릴 수밖에 없다. 왜냐면은 유가가 급등인데, 유가가 급등을 하면은 급등하면 당연히 모든 산업이라든지 모든 제품에 대해서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는 둔화가 되는데 물가만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경기 전반에 팽배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고, 유가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받는 수혜주들을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슈적인 부분을 놓고 보면은 오늘 장중에 환율 같은 경우에도 1200원 돌파, 1년 3개월여 만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환율 자체도 굉장히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코인이 화폐로 촉망을 받는 이유도 환율로 인한 리스크가 없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데, 제조업이라든지 경쟁 자체가 심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자체가 5% 미만인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회사들이 환율 리스크가 커진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남겨먹던 5%도 못 먹는 구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수는 봐줄 게 없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기 때문에 환율 리스크적인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내용적인 부분이 당연히 좀 이해를 되셔야지만 수익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는 거고, 지금 딱 포인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은 큰 변곡 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본격적인 이제 인플레이션 시대, 그리고 경기주 시대가 향후에 열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지수 등락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실 시기이기 때문에 변동을 무시하는 전략을 세우면서, 지금은 우리가 매도에 대응보다도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지수가 빠질 때마다 이거 관련해서 인플레이션 시대, 그 다음에 경기주 시대, 여기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모아가서 크게 먹고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시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데 힘들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이 뭐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뭐고 유가가 급등을 하면은 나는 무엇을 대비를 하고 잡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생각을 하고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런 거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에 쫓아 들어갔다가 고점에서 물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팩트적인 부분이고 협박적인 부분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단기적인 뷰만 보실 게 아니라 좀 장기적인 뷰를 봐야 된다. 우리가 나무라든지 뭐 나뭇잎을 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숲을 보고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수익적인 부분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을 하고 있고, 뭐 2개월 하시면 77만원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의 회비를 아까워할 게 아니라 변동성이 크고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좀 안정적으로 해서 좀 여러분들 자산을 차곡차곡 늘려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절대 44만원이 아깝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뭐 환율이 오르고 지금 유가가 급등을 하면은 뭐를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시고 못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미리미리 공부를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많이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OCI 같은 경우에도 제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분명히 너무나도 많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잡았냐,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올렸던 부분이 너무나도 패턴적으로 여러분들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이거는 뭐 시장이 조정이 나왔으면은 더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결국에는 뭐 크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오고 오늘 다시 눌렸다가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나오는데, 저도 당연히 추천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뭐 OCI 인증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좀 길게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 원자재 시장이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뭐 인플레이션 시대에 뭘 준비를 해야 되고 뭐 경기주 시대에 뭘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없으신 분들은 사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사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결국은 다 원자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잡주에 물릴 바에는 원자재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을 하시는 게, 거기 들어가서 앉아있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OCI 같은 경우에는 폴리실리콘 값이 상승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너무나도 원자재는 너무나도 뻔해요. 왜? 원자재 가격,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OCI도 재무적인 부분,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적인 부분이 당연히 좋아질 거고, 그게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주가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발전용 패널의 핵심 원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가 지금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태양광 산업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OCI 말고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 태양광 하면은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도 같이 묶어서 보면 되는데, 이것도 뭐 추가적인 상승이 지금 오늘 6%대 상승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모르겠다 하면은 무조건 원자재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OCI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뭐 재무적인 분석 말씀을 드리면은 아까도 똑같잖아요. 원자재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작년 대비했을 때 올해 영업이익 보세요. 작년에 861억 원의 적자였는데 올해 5,840억 원의 흑자로 돌아가는 부분, 그리고 올해 2분기부터 거의 뭐 영업이익이 깡패로 나오고 있고, 뭐 매출적인 부분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이랑 대비를 해보면은 당기순이익이 작년에 2,512억 원의 적자였던 부분, 근데 올해 4,527억 원의 흑자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면은 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VIP 방에서는 뭐 12만 밑으로 여러분들 무조건 들어가서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결국에는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는 기업의 주가든 아니면은 상품의 가격이든 이 가격론과 상대 가치에는 답이 있기 때문에 적정 가치를 미리 찾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적정 가치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재무적인 부분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다른 뭐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제가 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의 적정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물론 그 기업은 향후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뭐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하면은 싸다는 소리잖아요. 100만 원짜리가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30만원에서 주가가 20만원으로 하락을 하면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해요. 왜? 제대로 된 기업의 주가라든지 상품 가격에 대해서 계산을 못하고 그냥 떨어지는 거,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락하면은 그 이유를 찾고, 40만원을 갖다가 이게 30만원에 떨어져도 분명히 이유를 찾아요, 그런 사람들은. 근데 여기서 웃긴 거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급등을 하면은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시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해석을 하고 회사를 분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단기적인 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뭐 만약에 뭐 B라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들, B라는 기업이 적정 가치가 이제는 100만원인데 현재 주가가 뭐 120만원 혹은 150만원이 되면은 저는 뭐 쳐다보지를 않아요. 근데 많은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전문가에 뭐 해당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호재만 보기 때문에 주가가 비싼지 싼지를 따져보는 게 아니라 그저 현재 잘 나가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올라가는 거 보고 찍어서 매수하세요. 대체적으로 매수만을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이 조정이 나오고 하다 보면은 이 손절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고려아연, 특히 대표적으로 이거 또 가요. 왜 또 가냐? 분명히 성장성이 좋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에 추천을 드렸어요? 42만 5천원에 여러분들 사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회사에 기업의 주가라든지 아니면은 상품의 가격이든 가격론과 상대 가치의 답이 있기 때문에 이 적정 가치를 미리 찾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뭐 싼 종목, 착한 종목, 실적은 잘 나오는데 가격이 싼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안정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만들고자 하는 이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충분히 지금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11,800원 이하로는 여러분들 매수를 하셔도 되고, 휴캠스 같은 경우에도 27,000원 이하로는 매수를 하셔도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못하시는 게, 시장이 밀린다라고 해서 이 회사의 가치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장만 밀리면은 여러분들은 좋은 종목이니까 더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손절을 먼저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했던 주식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1,3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고, 지금 RSI 30 이하권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RSI 30 이하권이 왔잖아요.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단지 시장이 빠지면은 그 회사, 좋은 회사,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 지금도 싼데 시장이 빠지면서 더 싸졌다? 그러면은 더 사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300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1차적으로 하시고, RSI 30 이하권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마 평단 자체가 9,600원, 9,700원 뭐 이 사이에서 좀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래도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나도 여기서 1,300원에서 이만큼까지 올렸던 부분, 여기서 이만큼까지 올렸던 부분, 여기서 이렇게 올렸던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여기서 들어갔다가 시장이 밀리면서 빠지네? 그럼 여기서 1차적인 매수를 우리가 진행을 하고, 여기서 2차적인 매수, 시장이 밀렸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시장만 빠졌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어떻게 하면 손절을 더 잘 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안 하시는, 좀 안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현대 이지엘 수익 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저는 더 보유를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종목
저가 매수의 기회를 손절로 날려버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